1년이나 남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어요. 하지만 또 짧아요. 복습 요령 말씀드릴게요. 복습 절대 예습하지 않습니다. 전 과목 공통. 예습은 독입니다. 독. 절대 하지 마세요. 이유. 혼자 책을 보면, 저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보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보게 되고요. 읽어서 모르는 내용을 보면서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예습은 전 과목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복습을 잘합니다. 그날 배운 거 복습하는데 저는 이제 별을 쳐드리니까 별 3개, 5개부터 합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기본서 읽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들으면서 동영상을 듣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 동영상 시간 나면 들으세요. 시간 나면 왔다 갔다 할 때 이어폰으로 들으시고요. 산책할 때 들으시고요. 집에서 누워서 들으시고요. 틀어놓고 설거지 하시고요. 1년 내내 듣습니다. 저한테 배운 학생들 다 그러게 했어요. 들으면 귀가 트여요. 법을 가장 빨리 접근하는 방법은 제 동영상을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민법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물고 늘어가요. 제 강의가 계속 그러게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법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요. 이해가 가고요.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래서 복습 요령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100번 들어도 좋아요. 100번 들어도 새로울 거예요. 계속 듣습니다. 그게 복습 요령. 그 다음 별 3개, 별 5개 위주로 반드시 그건 복습합니다. 교재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은 복습할 때 보지 않습니다. 기본서를 볼 때 만약 4시간 동안 이제 12월 본 강의 들어갈 때요. 1페이지부터 만약 50페이지가 나갔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쭉 읽는 게 아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 파트 설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한 내용만 들어요. 특히 별 3개, 5개 찍어진 거, 그건 딱 스톱 한번 누르고 생각합니다. 복습하실 때 내가 1페이지를 읽었어요. 항목이 이렇게 나오면 별 1짜리 있겠고 별 3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2줄, 3줄 되겠죠. 일단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생각합니다. 고개를 들고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민법 조문을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내용을 고개 들고 생각해요. 정리하는 거예요. 민법뿐만 아니에요. 모든 과목 공부 잘 하시려면 그냥 쭉 진도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시험 오지선다는 대충 알면 계속 헷갈려요. 둘 중 하나, 3개 중 하나 선택을 못 해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오지선다는 맞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별 3개짜리 반드시 나옵니다.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생각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시냐? 읽고 생각해요. 매매를 통해서 내가 샀어? 법이 등기해야 된다고. 고개 들고 정리하는 거 이게. 등기해야 된다고. 그렇구나. 끝. 이 작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냥 쭉 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개 들고 한번 되풀이 하세요. 공부 앞으로 계속 전 과목 이렇게 공부하면 어마어마하게 자기 걸로 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고 읽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진도 빼려고 효과 없어요. 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정리 한번 하고 다음 넘어가고 정리 한번 하고 고개 들고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는 방법은 고개 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A4지에다 값을 그리고 등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쓰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쓰는 게 사실 귀찮아. 손가락도 아프고. 그러니까 쓰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소리 내서 해도 되고. 그래서 반드시 공부 잘하려면, 점수 잘 맞으려면요, 진도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자기 걸로 만드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걸로 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복습하시고, 동영상을 자꾸 들어요. 자꾸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게 돼요. 민법은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저한테 배운 분들은 책상에서 안 해요. 다 왔다 갔다 할 때 다 틀어져 있어. 차 주차 들은 거 보면 내 목소리가 들려. 집에서도 온 가족이 저를 알아요. 왜? 집에서 틀어놓으니까. 그런데요, 그 정도로 하니까 점수가 나중에 잘 나옵니다. 이거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절대 혼자 책 읽지 않습니다. 제가 가리키지 않은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가리킨 파트, 표시한 파트만 복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기본서 내용의 절반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기본서 중요합니다. 읽어야 돼. 읽고 무슨 말인지 읽어야 뭐 찍든 말든 하죠. 중요해요. 하지만 볼 파트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볼 파트. 그런다고 서브에서 서브 보지 마세요. 왜? 기본서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기본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단지 모두를 보지 말라는 거지. 제가 별 3개 한 파트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민법은 이해해야 돼요. 덮어놓고 외우는 과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내 걸로 만드는 작업. 이게 정리 시간. 그런 식으로 쭉 공부하다가 보면 이게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100이 되고, 그러면 모든 시험 지문에 OX가 골라져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나중에. 시간이. 나중에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문제 푸는 요령, 그거 좀 훈련하면 금방 해요. 중요한 것은 이걸 내 거로 하면 문제는 풀어져요. 이게 내 걸로 안 돼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있다 없다가.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는 맨 나중에 푸는 거예요. 이론이 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이론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형광펜은 키워드에만 바릅니다. 동그라미를 치신 형광펜에 바르시니 절대 쭉 발라버리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한 페이지가 다 형광펜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형광펜 바르면 의미가 없어요. 형광펜은 표출시키려고 내 눈에 잘 띄려고 하는 건데 다 발라버리면 왜 형광펜을 발라? 바를 필요 없어요. 중심단어 2줄 문장에 반드시 중심단어 있어요. 법률행위가 중심단어고 등기해야가 중심단어예요. 이 2개만 형광펜이에요. 반대 법률행위 아닌 법률규정은 등기 필요 없다. 이 2개만 형광펜이 발라지거나 동그라미가 빵 표출시키거나 절대 쭉 형광펜 발라버리지 않습니다. 전과목 공통.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다 읽어요. 나중에는 법률행위 등기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외우는 거예요. 일단 고개 끄덕이고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 그렇네 고개를 끄덕인다.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면 그렇구나. 그 다음 중심단어 찾아내기 훈련.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구나. 키워드 한두 개 나와요. 목적어 소수로, 주어 소수로. 나중에는 형광펜 발라진 거 보면 진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날아갈 때는 거고 지금은 정도가 세요. 다독이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는 정독 제대로 한번 하면 기억이 아주 오래 가요. 계속 무한반복.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정독에서 제대로 이해하면 기억 되게 오래 가요. 당연히 까먹죠. 다음에 또 하면 기억이 더 가고요. 한 3번 까먹고 하면은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생각 없이 막 진도만 빼요. 그러면 계속 외워야 돼요.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이 습관으로 공부를 하세요. 하나를 하더 진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를 하더라도 하루에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365개. 적네. 하나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합니다. 그러려면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 어디 갔어? 정리. 일단은 고개 끄덕이고 이해하고 그 다음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항상
키워드, 중심 단어. 중심을 꽉 잡아야지 결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함정지문 엄청 많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중에 문제 풀면 항상 중심 잡으세요 그래요. 중심 잡아요. 선이라고 해서 대항할 수 없다 아니에요. 절대적 무효니까 법률행위 파트 무효는 중심, 반사회, 무효,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선이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중심 잡으라고요. 왜? 반사회 무효는 법률행위 파트 무효, 법률행위 파트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중간에 선이 나왔다고 해서 현혹되지 마세요. 중심 잡고 반사회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봐요. 반사회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가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많이 장난을 쳐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꽤 나와요. 우리 기출. 이건 별 3개짜리예요. 그러면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나면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선이야? 선이는 보호대거든요. 보호대니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오면 이 선의에 꽂혀가지고 맞는 지문 이렇게 선택해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찍으면 다 틀려요. 반사회, 가행법규 위반, 불공정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유. 이 동네가 민법 총칙의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파트예요. 법률행위 파트의 무효는 무효의 원칙인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 동네예요. 그럼 절대라는 게 뭐냐? 아주 중요해요. 나 외의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절대라고 해요. 그러면 법률행위 파트 무효는 절대적 무효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나 외의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네. 이놈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모든 3자 이게 절대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이 판례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 이 지문이 나 머릿속으로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이 뜰 거예요. O, X 지문으로. 그러면 제가 그랬죠. 머리 굴려야 된다고. 계산합니다. 반사회,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 동네가 법률행위. 머릿속 빨리 굴리는 거.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절대라는 게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절대이지. 그렇네. 그러면 제3자가 선이라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근데 없다로 끝났어? X. 요렇게. 반드시 민법은 이 이유를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중에는 훅 1초밖에 안 걸려. 그게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죠. 머리 굴리는 게. 동네 찾아야 되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절대니까 생각해야 돼요. 생각. 정리.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이든 악이든. 처음에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숙달이 되면 절대적 무효. 대항할 수 있지.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이 과정이 생략돼요. 머릿속에서. 법률행위 동네.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생략돼. 하지만 처음에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걸음마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정리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오래 걸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그러면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함정에. 선이니까. 이걸 외우면 또 헷갈리는 거지.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 헷갈리게 돼 있어.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재가 아닌 나는 이유를 모른 채 외우면 반드시 헷갈리게 돼 있어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긴장해요. 긴장하면 외운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 판례의 결론이 그래서 나중에 제 요약정리서가 나오겠지만 제 요약정리서는 반드시 괄호 열고 닫고가 문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훈련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 결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딱 잡고 중간에 선이 악 이런 게 현혹되지 마시고 중심 잡아요. 중심. 반사의 동네가 어디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동네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없다로 끝났죠? X. 이 과정대로 모든 내용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절대 단순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어림없어요. 단순 암기하는 건 어림없어.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생각. 정리하는 거. 이걸 외워요. 이걸.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제가 계속 강의를 통해 얘기하잖아요. 계속 들으라는 얘기요. 그러면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져 버려요. 내 논리가 이 풀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트여야 돼요. 귀가. 그러면 제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쑥쑥 습득이 돼요. 습득이. 그래서 계속 동영상 듣는 공부를 하세요. 예습 절대 하지 마시고 중심 단어 이걸 단어를 외우지 문장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중심 딱 잡고 있다 없다 머리 굴리고 민법은 친절하지 않아요. 지문이 결론으로 훅 들어가 버려. 있다 없다 머리 굴려서 판단해야 돼. 있는지 없는지. 그 머리 굴리는 게 뭐다? 이유를 머릿속에서 빨리 막 돌려야 돼. 그러고 나서 OX를 선택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더뎌요. 처음에는 아유 그냥 외워버리지 뭐. 선의 3장에 대항할 수 있다. 외우지 뭐. 처음에는 외워져요. 헷갈린다니까 나중에.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절대적 무효만 외워두면 1년 뒤에도 생각나요. 안 헷갈려요. 저희들 고시가 사법시험이 과목 하나가 만약 1000페이지다. 거기서 사례 문제로 2문제 나와요. 그러면 외워서 저희들이 10장을 써야 되는데 외워서 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못 외워요. 불능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못 외워요. 어떻게 하느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써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 바탕 위에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외울 수는 없어요. 공부라는 것은. 이해가 되니까 암기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결국 암기예요. 암기가 쓸 수 있죠. 하지만 암기 외우려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외우죠. 못 외워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해해야 돼. 어떤 과목이든지. 하지만 2차 과목은 외울 게 많아요. 단순 암기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고시 과목은 단순 암기 과목이 없어요. 다 이해 과목이야. 다 기본법만 고시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헌법, 민법, 형법 외우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쓰는 거지. 어떻게 1000페이지를 외워요. 불능이요. 불능. 이해하니까 1000페이지에 2문제 나와도 미치죠. 1000페이지에 2문제 나오면 한번 생각해봐. 그것도 8절지에 10장씩 써야 돼요. 8절지에. 그래야 고시 붙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 과정 다 거친 사람. 윤석열 총장이 9년 만에 됐죠. 서울법대는 보통 고시 사실을 1학년 때부터 걔들은 공부해요. 그래서 3학년이나 4학년 때 1차 붙고 1년 공부해서 2차를 붙어요. 그래서 서울법대 어린 놈들이 똘똘한 놈들이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파묻혀서 공부해서 4학년 우병우가 그래요. 우병우 같은 애들이 많아요. 서울법대는 4학년 3학년에 합격한 것도 드물어. 걔들도 절대 공부량이 있기 때문에 4학년 때 1차하고 대학원을 가요. 걔들은 대학원 가서 2차 붙어요. 만약 한번 미끄러졌다 2차에서 떨어지거든요. 반은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차하고 또 2차는 1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2차에서 떨어지면 2년이 훅 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고시 최단기 합격이 4년이에요. 1학년부터 공부해서 3학년에 1차 붙고 4학년에 2차 최종 합격해버리는 거. 이게 최단기가 4년이 필요해요. 아무리 똑똑한 놈도 4년 걸려요. 근데 그 다음에 2차에 미끄러지면 또 2년이나 1년이 죽어야 돼. 그래서 5년. 윤석열 총장은 2차에서 3번 미끄러졌어. 그러니까 9년 걸린 거예요. 9년. 후딱 가버려. 한번 2차에서 떨어지면 후딱 가지. 저는 바로 붙었어요. 자, 어찌됐든 그 많은 걸 외울 수가 없다. 암기는 이해의 바탕 위에서 결국은 외워야 돼요. 공부는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의 바탕 위에서 외워야 되는 게 민법이고 2차 과목은 덮어놓고 외울 파트가 많을 뿐이다. 단지 2차 과목도 일단은 이해하세요.
이해해야 외우든지 말든지 해요. 일단은 고개 끄덕이고. 그래서 지금 과정은 계속 고개만 끄덕여서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민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듣고 그런 거야? 그래? 처음 들었네?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여요.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얘기를 해요. 시간이. 외워지는 것은 시간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외울 생각하지 말아요. 이해하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그래야 나중에 지문 읽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못 골라요. OX. 너무 어려운 지문은 버리면 돼. 그런 거 8문제는 버리면 되고 80점 이하에서는 먼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죠. 중간중간 응용 지문이 나와요. 그건 버리면 돼. 정답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3개, 5개 정답 박아놔요. 8.2, 7점 이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한두 개 모른 판례 나오고요. 응용 지문. 머리 2-3번 굴려 읽고 뭔 소리야?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러게 하는데 그럼 버리면 돼요. 뭔 소리야 하고 답 아니요. 나머지 열심히 공부한 4번, 5번에 정답이 확 박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먼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합니다. 그 다음 제가 흑판에 설명할 때는 책 보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들으세요. 쓰는 것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책에 없는 거 저 하지 않아요. 정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쓰면서 제 설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듣거나 본인은 책 보면서 들려요. 하지만 30%는 안 들려요. 놓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강의 방식 이렇게 해요. 일단 흑판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본서 확인해줘요. 왜? 별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 같이 볼 거니까 궁금해.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 교과서가 궁금해.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니 같이 들려고. 참으세요. 참어.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리니까. 그래서 흑판에 설명할 때는 그냥 들으세요. 저 보지 마시고 글씨를 뚜렷이 보죠. 귀를 열어요. 귀가 트여야 돼요. 귀가 트이면 나중에 자연히 문제는 풀려요. 시간이 해결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물론 나는 책 읽으면 들을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강요는 아니에요. 좋은 공부 방법은 집중이에요. 집중을 잘해야 돼요. 제 설명을 온통 귀를 기울여서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부는 어느 파트 이해가 되고요. 설명했는데도 이해 안 된 파트 있어요.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자,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된 대로 넘어가요. 다음에 한순환 더 돌면 다음에 이해될 수 있어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해당 파트를 고집부리지 마세요. 패스, 스킵하고 넘어가는 대범함이 필요해요. 우리 공부는 돌고 돌기 때문에 나중을 공부하면 처음이 이해 안 됐게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처음에 이해 안 됐다고 해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스킵 넘어가요. 뭐 검색해서 찾고 그런 거 제발 하지 말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돼. 진짜. 그래도 이해 안 돼. 나중에 외워버리면 돼요. 이해 안 되면 막판에 외워버리면 돼요. 내년 7월 달쯤부터. 그러니까 이해 안 된 파트를 너무 억지로 이해하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사람에 따라 이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효과도 없어요. 그냥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 대로 내가 이해된 것만 내 걸로 만들겠다. 그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모든 걸 내가 별 3개라고 해서 이해도 안 되는데 이해하겠다.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나중에 외워버려야지.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이해된 것만 이해되네. 이해 안 된 것은 좀 어렵네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대범함이 필요해요. 나중에 외워버리지 뭐. 지금부터 외울 필요 없어요. 시간 1, 2년 남았는데 외우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요. 일단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OT는 끝. 이제 공부합니다. 민법. 오늘은 민법 체계를 일단 볼 거예요.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을 첫 번째 배워요. 민법 총칙. 교재는 1페이지예요. 총칙 살짝 책 보시면서 보세요. 내가 여기 집중을 하겠다고 보고 싶어도 참고 그러지 마세요. 살짝씩 보시면서 계속 보지 말란 얘기요. 살짝씩은 봐요.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물권법이에요. 세 번째가 채권법. 네 번째가 친족 상속법. 자,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우리 시험 범위에서 친족 상속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왜? 우리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련된 법을
시험에 내야겠죠? 친족, 상속, 제외, 종칙, 물권, 채권법인데 채권법 중 계약법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총칙하고 물권, 계약법이 시험법입니다. 여기다 친상이 빠진 대신 특별법 5개가 시험 범위에 들어와요. 민사특별법이라고 하죠. 자, 특별법이 첫 번째가 제목만 들어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가 건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돈 빌려주고 가등기 치는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있죠? 공동주택 이걸 집합건물이라고 해요. 집합건물법 이렇다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명의신탁하지 마세요. 당신 부동산이면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야지 남에게 등기 명의 부탁하지 마세요.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명의신탁 금지법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다스가 명의신탁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서 감옥에 가셨죠. 날 추운데 고생이 많을 것 같아. 명의신탁. 명의신탁만으로 유죄가 나온 게 아니라 왜 돈을 받도 뇌물죄. 그 돈 많으신 분이 왜 돈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명법. 주택, 상가, 가등기 담보법, 집합건물법, 실명법. 자, 공부할 때 처음 접할 때는 소리내어 읽어요. 막 소리내서 읽어. 아주 효과적이에요. 내 걸로 만드는데 효과적인 게 소리내버리는 거예요. 산책하실 때 이어폰 꽂고 운동하시면서 제 강의 들으면서 소리내서 따라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제 걸로 빨리 돼요. 뱉어버려요. 소리내서 읽으면 눈으로 보는 공부보다 소리내 읽고 한번 써보고 그런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쓰는 건 진짜 귀찮아. 차라리 밖에 나가서. 그래서 민법은 제가 평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산책하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따라해요. 1년 동안 앞으로 노래 듣지 마세요. 제가 강의 들었어요. 차 안에서. 전철 타고 가실 때 노래 듣지 마세요. 제가 강의 들으세요. 이 시험 1년에 빨리 끝내버리고 싶으면. 저한테 들으신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다 65점 다 넘었어요. 올해 민법이 어려운데 세상에 다 민법으로 학교는 보충했어요. 학교는 55점. 선생님 민법이 70점 나와서 합격했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민법 점수 나와요. 저한테 배우면 나옵니다. 왜? 그런데 1년 동안 제 강의 계속 들었거든.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그 정도로 음악 안 듣고 1년 동안 제 강의 들었는데 보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을. 그러니까 자꾸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총칙이 10문제 나와요. 물권법이 14문제 나와요. 계약법이 10문제 나와요. 이런 건 필기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특별법이 6문제 나와요. 이렇게 해서 10문제, 10문제, 20문제, 34문제. 민법이 34문제예요. 특별법이 6문제에서 40문제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양을 합친 게 물권법입니다. 물권법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총칙하고 계약법이 20문제면 이 양과 같은 물권법이 20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물권법은 20문제가 아니라 14문제만 나와요. 왜? 특별법에 가져가 버렸어. 특별법이 6문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물권법은 양에 비해서 작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40문제 구성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법으로 가느냐? 공부는 시험은 전략이 중요해요. 총칙에서 7개 맞힐 거예요. 물권법은 어려워요. 반타작만 할 거예요. 7문제. 계약법 할만해요. 7문제 맞힐 거예요. 특별법 어려워요. 물권법하고 특별법이 어려워요. 우리 민법. 반타작합니다. 3문제. 6문제 중 3문제. 7,7,3점법이에요. 7, 3, 21 플러스 3, 24개 딱 60점이에요. 이 점수 맞을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50점 맞추고 4개는 아까 같이 잘 찍어서 맞힐 거예요. 공부 제일 못한 사람 기준. 공부 잘한 사람은 여기다 다 플러스 1, 2가 가요. 그래서 75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와요. 제일 점수 안 나왔을 때요. 내 실력으로 50점. 4개는 찍어서 60점. 그렇게 맞힐 거예요. 제일 공부 못한 사람. 아셨죠? 이렇게 하면 돼. 물권법은 어려워요. 그래서 반타작만 해도 돼.
특별법 어려워요. 반타작만 해도 돼요. 난이도 하만 맞추면 돼요. 공부하면 3문제는 맞춰요. 특별법 맨 나중에 합니다. 전혀 안 중요해요. 특별법은 전혀 우리 60점 맞추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어차피 공부 죽어라고 해도 4문제밖에 못 맞춰요. 2문제는 난이도 상에 속해요. 공부 연락에 해도 4문제. 기본만 해도 3문제.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기본. 시간 1시간만 하고 3문제 맞힐래? 20시간 하고 4문제 맞힐래? 그 싸움이요. 당연히 1시간만 하고 3문제 맞춰야죠. 특별법은 많이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딱 기본만 할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거. 거기서 나오면 맞히고 그 외에 난이도 상은 틀려버릴 거예요. 60점을 넘으려면 민법에서 점수 따야 돼요. 특별법은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특별법은 저 3월 마지막 주 살짝 5월 달부터 해요. 저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쳐. 우리 시험 60점에 나중에 하면 돼요. 총칙, 물권법, 계약법이죠. 이걸 잘해야 돼요. 민법. 점수는 어디에서 따느냐? 총칙하고 계약법에서 땁니다. 물권법은 좀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7개에서 10개까지 맞추면 돼요. 10개까지도 맞춰요. 그러니까 난이도 상만 딱 틀리고 그러면은 60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계약법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총칙 파트보다 계약법이 조금 더 이해 파트가 좀 많아요. 이해한 상태에서 풀어가면 계약법 점수 잘 나와요. 올해도 계약법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법하고 총칙 여기서 점수를 땁니다. 물권법은 좀 어려워요. 나중에 접하면 알겠지만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 그래서 난이도 중하 반타작만 하면 60점만 돼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이렇게 점법을 짜서 물권법 14문제 중 7문제 맞출 수 있어요. 왜? 난이도 하만 맞출 거니까. 제가 얘기했죠. 50점이 하는 난이도 중하고 중하예요. 맞출 수 있어요. 중하는 할 수 있어. 왜? 올해 또 나올 것만 제가 죽어라고 해줄 거니까. 많이 안 줘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 거를 만들게 해드릴 거예요. 공부량을 늘리면 안 돼요. 이 시험 1년에 끝내려면. 중요한 것만 계속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흘러가는 판례, 그런 거 저는 안 해요. 중요한 판례만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문만 해요. 중요하지. 30년 동안 한두 번 나오고 그런 거 안 해요. 아예 안 나와. 30년 뒤에 나와요. 해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이 시험이에요. 모든 과목 공통이에요. 해마다 나오는 게 또 나와요. 기출 3번 이상 나온 것들, 그 애들이 중요해요. 3번, 5번, 4번, 7번, 10번, 16번까지 나온 애가 있어요. 그게 왕별이야. 또 나와요. 또 나와. 기성불능 조건에서 걔가 16번 나왔어요. 16번. 올해도 나왔나? 아직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네. 올해 나왔어요? 17번 나왔네. 미치지. 그러니까 나온 게 또 나오잖아. 그걸 내 걸로 확실히 잡는 거, 이 시험은. 그래서 자주 줄 때 되고 중요한 거, 그걸 제가 별 3개, 5개예요. 기성은 27회부터 지금 5년째 나오고 5년째. 그러니까 그건 왕별이에요. 항상. 해마다 나오니까. 기성은 불능.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중요한 걸 내요. 중요한 걸 내는데도 못 맞춰요. 왜?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쓸데없는 중요하지 않은 걸 같이 공부하니까. 걔들이 중요한 걸 공부하는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별로 안 중요한 판례들은 과감히 쳐버려야 돼요. 나와도 흘러가요. 정답 지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판례들이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나와요, 기출. 하지만 정답 지문하고는 상관없어. 몰라도 돼요.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판례가 있어요. 중요한 판례. 그걸 온 마음으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한 문제를 맞춰요. 흘러가는 판례 몰라도 돼요. 정답 지문 안 나와요. 그런 판례들은. 근데 모든 판례를 다 하려고 해.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중요한 판례를 내 걸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1년에 끝내려면 양을 줄여야 되고요. 양을 줄여야 되는데 잘 줄여야 돼. 중요한 걸. 그걸 누가 하느냐? 선생님이 해줘야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어떻게 할 것이요. 선생님이 다 해줘야 돼요. 중요한 걸로 범위를 확 줄여줘서 이것만 하세요. 별 3개요. 그것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사실 1년이에요. 1년. 자, 요렇게 갑니다. 계약법 체계를 볼게요. 계약법.
계약법은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어요. 항상 총론, 강론, 총칙, 각지 이딴 식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배울 계약이 딱 3개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3개예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 계약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매매가 뭐냐?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저는 10월 달까지 이 그림을 수천 번 그릴 거예요. 저는 그림으로 가르칩니다. 항상 제 강의는 갑을 병이 나와요. 나중에 사례 문제 나오면 저는 갑을 병을 그리라고 해요. 왼쪽에. 그려서 사람 보면서 지문 읽으라고 해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그 훈련 할 거예요. 자,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를 5억에 팝니다. 기초하죠? 산 사람을 매수인, 판 사람을 매도인. 소리 내서 따라하세요. 최고 효과죠.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막 뱉어. 제가 매도인 하면 여러분도 매도인. 분위기 좋아야 돼요. 침묵은 공부의 적이에요. 소리 막 내요. 뱉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래 익숙해져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이라는 게 뭐냐? 매매계약은 당사자 어느 한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반대급부로 대금 5억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우리는 통상 아파트를 판다, 땅을 판다 하지만 법은 토지를 판다 그런 게 아니고 재산권을 판다고 그래요. 매매 대상은 재산권이에요. 그럼 재산권이 뭐가 있느냐? 저기 있어요. 물권하고 채권. 말 그대로 법률 용어는 단어 자체에서 느낌 가지면 돼요. 재산. 누구나 알죠? 돈에 관련된 권리 이게 재산권. 그러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 재산권에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죠. 우리 시험은 물권, 채권밖에 안 나와요. 물권에는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 있겠죠. 갑 소유권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도 팔고요. 전세권도 팔고요. 저당권도 팔고요. 지상권도 팔고요. 매매 대상은 재산권입니다. 그중 우리 현실에서는 99%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판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소유권을 판다예요. 소유권을. 근데 우리는 그냥 아파트 판다. 그렇게 하는 거죠. 소유권 팝니다. 채권도 팝니다. 그래서 내가 돈 받을 게 100만 원이 있는데 병에게 내가 100만 원 있는데 너한테 팔게. 채권도 팔아요. 그럼 얘가 사면 얘가 채권 양수인으로서 내 채무자한테 돈 갚으세요 할 수 있어요. 재산권을 팝니다. 그중 중요한 게 소유권이겠죠. 자, 그러면 이 매매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을은 매매계약을 하면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채권을 취득하고요.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해요. 소유권 주세요. 채권. 채권이란 게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소유권 주세요. 채권은 주세요예요. 주세요. 채권이 존재하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채무가 존재해요. 채무만 있는 거 없어요. 채권만 있는 거 없어요. 채권, 채무는 쌍둥이에요. 반드시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항상 반대쪽에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주세요. 이게 채권. 자, 소유권 측면에서는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지만 갑은 돈, 대금 측면에서는 5억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예요. 5억 주세요. 채권자. 그러면 얘는 소유권 측면에서는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지만 돈 측면에서는 5억을 줘야 될 채무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한 사람한테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네요.
한 사람한테 채권도 있고 재무도 있네요. 따져보니까 이놈한테도 재무가 있고 이놈한테도 재무가 있네. 이 갑과 을을 계약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어느 한, 이게 왜 이렇게 흐리지? 그죠? 잘 보여요? 빨간색이 되게 흐려. 그죠? 건의지 마세요. 좀 또이또이 보이는 걸로 분필 좀 바꿔달라고. 잘 안 보이잖아. 내가 봐도 안 보이는데. 훨씬 진한 빨간색이 있거든요, 분필. 건의하세요. 안 보인다고. 안 들리게. 당사자라고,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방, 어느 한쪽 일방이란 용어 나오고, 양쪽 모두한테 채무가 있다 해서 매매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요. 진짜 연해. 뭐야? 이런 분필 나 처음 봐.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법률 용어는 용어 자체에서 해석해 버리면 돼요. 쌍방, 양쪽 모두한테 채무가 있네. 쌍무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쌍무계약이에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매매, 교환은 건물 소유권 주고 건물 소유권 주고, 임대차는 세입자,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해 하고 임차인은 월세 주고, 서로 모두가 채무를 부담한다 해서 우리 시험 범위인 매매, 교환, 임대차를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계약 총론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이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고, 그 다음 쌍무계약, 얘들 쌍무계약의 효력을 배워요. 쌍무계약의 효력은 다시 새끼를 쳐요. 동시행합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로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갑과 을 중 누가 이 위험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위험 부담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지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 제3자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법률 용어가 3개가 나왔죠. 동시행 항변권, 말 그대로 갑은 소유권 넘기고 을은 돈을 줘야 되는데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갑이 지는 등기 서류 안 주면서 을에게 잔금 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을이 항상 민법은 생각해요. 아니, 지는 등기 서류 안 주면서 나한테만 잔금 2억 쏘라고? 그러면 내가 을이라고 생각해봐. 써야 돼요? 너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줍니다. 동시이행해요.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요.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위험부담. 위험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이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이 발생했대요. 그걸 갑과 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예요.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갑과 을 중 누가 부담하는지 이게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이 당사자 아닌 사람이 3자라고요. 앞으로 우리 민법 할 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단어가 제3자예요. 기억합니다.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을 당사자, 갑을이 아닌 병부터가 제3자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3자 1년 내내 들을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쥐들이 아닌 병을 위한 계약. 그런가 보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지막 계약 해제. 7월 1일 날 잔금 주고 소유권 주기로 했는데 어느 한쪽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을이 잔금 2억이 있는데 안 줘요. 그러면 갑은 을 왜 잔금 안 주니? 한 번은 독촉하겠죠. 일주일 기다릴게. 일주일 안에 쏘세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쏘아.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돈 줄 때까지. 왜? 다른 사람한테 빨리 팔아야 자기가 5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 계약을 없애버려야 되죠. 없애야 딴 사람한테 팔죠. 이럴 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권리를 아마 줘야 될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어요. 계약을 쪽낼 수 있는 권리, 이게 계약 해제예요. 해제.
말 그대로 제거예요. 해소한다? 해소해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제예요. 계약법은 이렇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 매매가 일단 이거 안 쓸래. 노란색 쓸래. 노란색이 훨씬 낫네. 총론이 5, 강론이 5문제 나오고요. 매매가 2문제, 임대차가 1문제 더 나와요. 3문제. 성립이 1문제, 동시행합병권 위험부담이 1문제 내지 2문제. 3자 계약 반드시 나와요. 1문제. 계약 해제 2문제. 그래서 총론 5, 강론 5. 계약법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민법 총칙의 4분지 3이에요. 내용이. 우리가 공부할 게 양이 작아요. 할만해요. 할만해. 그래서 나중에 계약법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만 OX 골라요. 덮어놓고 외우는 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덮어놓고 외울 파트는 민법에서 물권법. 물권법은 조문이 굉장히 많고 덮어놓고 외울 파트가 꽤 돼요. 하지만 계약법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외워줘야 돼요. 그래야 점수 나오지 덮어놓고 계약법 외우려고 하면 점수 안 나와요.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3가지 총칙, 물권, 계약법 이 3파트 중에서 가장 이해한 상태에서 외워야 될 파트가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제대로 하면 점수 잘 나와요. 올해 대부분 8개, 9개 맞췄더라고요. 계약법에서. 계약법 올해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대부분 8개 맞췄어요. 8개. 그러니까 한 문제 더 맞힌 거죠. 자, 여기서 10문제 나오니까 나중에 계약법은 일단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을 제대로 어느 정도 기초를 쌓은 상태에서 나중에 할 거예요. 계약법은 저는 민총하고 물권법 우리가 12월, 1월, 2월 3달 과정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은 계약법은 민총하고 물권법에 비해서는 2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덜 할 거예요. 3월 달부터 본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2월까지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만 해도 충분해요. 진짜 충분. 결국은 우리를 나중에 내년 10월에 뭐가 발목 잡느냐? 민총하고 물권이 발목 잡아요. 나중에 진짜요. 특별법 발목 잡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법 나중에도 점수 나와요. 민총하고 물권법을 내년 10월까지 죽어라고 헷갈리고 틀리고 저기가 막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이 4달간은 주로 민총하고 물권법을 저는 주로 해요. 주로. 민총하고 물권이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이면 계약법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계약법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요.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쉬고 나머지 진행할게요. 여기 지워도 돼요. 여기만 놔두시고.